네, 반갑습니다. 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그 앞선 그 홈 트레이닝 영상 있잖아요. 제 그냥 수련 일지 영상에서 택견 잠깐 기본 기술 하는 거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그 택견의 손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배운 쪽은 남방계 쪽이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택견은 전부 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재편성한 거거든요. 송덕기용 선생님하고 신한선 선생님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신한선 선생님이 전국 팔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취합을 한 거지, 이게 항만이나 부산 쪽, 그 다음에 이런 이 남방 밑으로 내려올수록 손기술이나 유술 계통이 훨씬 더 많아요. 넘어뜨리는 거. 택견도 보면 넘어뜨리는 거나 팔을 꺾거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비수라고 하죠. 그래서 택견이란 명칭도 각 마을마다 택견이라는 통일된 명칭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취합을 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택견에서는 손기술이 많아요. 손기술이 많은데 그게 칼리의 파난투칸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칼리의 파난투칸하고 거의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특히나 제가 하는 제가 지금 수련하고 있는 패키티 쪽에서는 패키티 티르시아라는 그 칼리 유파 쪽은 특히나 더 비슷해요. 이게 나중에 나이프를 들고 이렇게 스탠딩 포지션이 택견의 활개짓하고도 거의 유사하고 유사점이 정말 많아요. 전 두 개 다 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칼리의 맨손 근접 격투술, 파난투칸 또는 엠프티 핸드 또는 필리피노 복싱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차서 이렇게 주먹 치고 뭐 때리고 꺾고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택견의 손짓하고 손기술하고 유사점이 많아서 이제 택견의 손기술과 칼리의 파난투칸 손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정권 단련 부분 쪽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얘기를 하면 이 가라데나 쿠도 쪽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내용들이에요. 그쪽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맨손, 만약에 이제 무기가 없다면 내가 맨손일 때 전략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넘어뜨려서 뒤엉켜 가지고 경동맥을 졸라서 기절시키겠어? 아니면 팔을 꺾겠어? 아니야, 나는 뒤엉키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계속 타격으로 승부를 보겠어?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취합하는 선택에 따라서 이제 신체 단련이나 기술 체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혹시 그쪽 관계자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고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칼리의 파난투칸 그리고 택견의 손짓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게 또 칼리 안에도 유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수련하는 쪽, 그 다음에 패키티 안에서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요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수련해온 택견 안에서 그 부분하고 제비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칼리가 제가 이제 취합하고 제가 지금 정립해 나가는 파난투칸 개념에서 제가 취사 선택해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맨손 상태일 때 뒤엉켜서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 좋아요. 씨름, 유도, 뭐 주짓수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가 공격 기회를 보면서 타격을 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되는 게 점으로 공격하느냐, 면으로 공격하느냐, 선으로 공격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면도 있어요, 손바닥.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섰을 때 내 팔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 치자면 원투죠. 주먹질. 주먹을 곧게 뻗어서 점으로 공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손 내리치는 거, 도끼가 내리치듯이. 그 다음에 이 플로우는 나이프 같으면 베는 플로우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크라브마가에서는 해머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택견에서는 그냥 손도끼라고 합니다. 도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먹을 졌을 때 여기 옆에 도톰한 부분이 있어요. 살이 있어요, 살이. 도톰한 살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에요, 여기. 요 위에 손가락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전체 면적이 아니에요. 해머 스트라이크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손가락의 이 전체 면적 부분이라기보다는 요 밑에 도톰한 부분만 해당돼요. 요 손목 쪽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은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요 위에 두 군데는. 지금 제가 정권 부분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치는 게 있죠. 손바닥으로 내려칠 수도 있고요. 어디로요? 요 밑에 도톰한 살 부분으로 내려칠 수도 있고 위로 올려칠 수도 있어요. 정면에서 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정면에서 치면 손가락이 손목이 이렇게 지금 90도면 이게 손목에 꺾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 할 때 이렇게 하면 손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푸시업 바를 통해서 손목이 안 꺾어지는 상태에서 푸시업을 하는 게 좋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뻗었을 때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뻗을 때 이거는 지금 손목에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전은 손가락이 하늘로 갈 때는 이 잽이나 원투처럼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단련을 안 해본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백도 샌드백이지만 소나무나 벽면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는가? 손목이 엄청나게 아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칼리클럽, 저희 클럽에 그 다른 무술 오래 하다 온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장저 부분 손바닥 치기 설명할 때 원래 자기들 이제 유튜브나 뭐 만화책이나 이런 데서 하던 대로 벽면을 대고 또는 샌드백도 좋으니까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한번 쳐보라고 해요. 그래서 원투를 계속 시키게 해요. 어떻는지.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손목이 너무 아픕니다. 원장님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5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도톰한 살 부분으로 내려치든지 여기에요, 여기. 택견에서는 제가 하는 택견입니다. 제비스 부분에서는 15도 아래에서 요렇게 내리쳐요. 요렇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 반전을 해놔서 헷갈립니다. 요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15도 위에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뒷목을 잡고요. 뒷목을 잡고 여기서 15도 밑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치면서 함몰시키는 거예요. 함몰시킬 수 있어요. 코뼈 내려앉힐 수 있다고요. 여기랑 같이. 이렇게 딱 뒤에 이 목덜미를 잡아치고 이렇게 탁 쳐요. 저희 예전에는 제 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라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택견을 시작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8살 때 시작을 했고, 그 정식 도장에서 이제 협회가 만들어지고 부산에 정식 지부가 생겼을 때는 중학교 때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90년대잖아요. 90년대. 그리고 제가 처음 8살 때 배웠을 때는 80년대 초잖아요. 80년대 중반이네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죠.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소나무로 단련시켰어요. 소나무로. 그래서 소나무 딱 잡고, 작은 소나무 잡고 이걸로 계속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함몰돼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뼈 관절이 없기 때문에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안전하게 계속 단련이 돼요, 이건 순살하고 근육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도톰한 부분요. 15도로 내려왔을 때. 수평으로 내려갔을 땐 손목이 부담이 가지만 15도로 내려오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려치게. 15도 위로, 여기 푹 파져 있죠. 여기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효과도 같이 있겠죠. 요것도 요렇게 15도로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15도로 올리는 것도 다 눈을 훑힐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한 분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련을 안 해보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해머 스트라이크는 요 밑에 부분이랬죠. 그것도 목덜미를 잡고 여기 턱 관절 있죠. 여기가 신경다발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접합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해머 스트라이크로 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닿았을 때 밑으로 팍 긁어내려요. 그러면 여기가 툭 빠져요. 아니면 이제 손을 움켜쥐는 거, 목을대로 움켜쥐서 잡아 뜯게끔 하는 거. 이게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해보면 잘 안 돼요. 진짜로. 이렇게 딱 힘을 주거든요. 이게 안 뜯어요. 영화에서는 뭐 갑자기 여기를 확 뜯어내는데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힘을 딱 줘요. 해보면 하다가 스파링 하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힘을 줘버려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피부는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손이 그런 공격 라인이 있죠.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여기에요. 여기 사실은. 여기도 관절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단련한 만큼 강하게 해도 내가 신체 단련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보호 장비가 없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손 보호 장비가 없다는 전제합니다. 예. 손 보호 장비가 있다면 원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전공격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무기술 앞에 이론편에 보시면 무기술의 찌름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기술로 치면 찌르는 공격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손은. 그 다음에 뭔가 안 들고 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기술 찌름보다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를 수 있어요. 예, 숙련도를 요하지 않는다고요. 무기술 찌름보다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요. 보호 장비가 있으면. 근데 보호 장비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래서 팔꿈치가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걸로 여기를 칠 수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요런 부분, 넓적한 부분을 쳐서 넘어뜨릴 수 있다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요. 보호 장비가 없을 때 정권은요. 정권 단련의 장단점을 비교해 분석해 보면 돼요. 일단은. 정권의 장점은 보호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정권을 계속 단련을 시켜요. 단련을 시켜서 쿠도나 가라데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단련을 시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점공격이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파괴력 부분은 개인 의견차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저로 손바닥에서 15도 밑으로 15도 위로 그 다음에 턱관절 빼는 형태가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예, 맨손으로 정권을 쳤을 때 파괴력 부분은 저는 이게 훨씬 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가 다 으스러진 적이 있어요. 다 으스러진 적이 있는데 주먹을 잘못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이게 으스러진 적이 있는데 아니 사람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손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외과 전문의 손뼈만 전문적으로 하는 외과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딱 대놓고 뭐라 하냐면 손은 이렇게 뭔가 물건을 쥐고 섬세한 동작을 하기 위한 거지 정권으로 치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절대 하지 마라 이래요. 단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울컥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봤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거예요.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전문 트레이너 자격 이제 공부하면서 스포츠 의학 부분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인대하고 연골은 단련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를 단련했을 때 어떤 단단한 지면을 계속 쳐가지고 우리 신체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굳은 살이 박히고 골밀도가 높아지죠. 골밀도는 높아져요. 뼈를 계속 두드릴수록 그 뼈 안에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떠 있는데 거기가 두드리 충격량이 계속 가해질수록 거기가 꽉꽉하게 차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그 쇼프로에 보면 촬영하는 두 분이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격파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뼈 단층 그거를 보니까 골밀도가 완전히 빡빡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뼈도 단련이 되고 근육도 단련이 돼요. 피부도 단련돼요. 이거는 저도 실제로 느끼는 게 검도할 때 검도는 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그 죽도라도 그게 그냥 몽둥이고 그게 고단자들끼리 서로 막 휘두르면 사범들 이상들끼리 휘두르면 진짜 막 베이는 느낌도 들고 엄청나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막 근데 안 해보면 몰라요. 진짜 검도 막 1, 2년 해봐가지고 모르고 진짜 한 7년, 5년, 10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데미지를 누적해보면 아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아프고 근데 그게 여기가 이제 많이 맞거든요. 여기가 맞는데 처음에는 이까지 부어올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처음에 진짜 저희들 제대로 예전에 옛날에 지금 치면 한 25년 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25년 전에는 그때 검도는 진짜 무작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쳐요. 치면은 이게 부어올라요. 이만큼씩 완전 푸딩딩하게 부어올라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몇 달을 가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한
3년차, 그 다음에 5년차, 7년차, 10년차, 15년차 되면 그렇게 많이 잘 맞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기초들한테는 맞아라고 해주면 기초들은 그냥 도끼처럼 막 휘둘러서 오히려 더 무작스럽게 때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피부에 이렇게 선도 잘 안 생겨요. 이게 단련이 되면. 그 다음에 붙더라도 금방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련이 돼요. 그러니까 뭐는요? 뼈하고 근육은.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인대나 연골은 단련이 안 돼요. 특히 인대 쪽은 혈관 분포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회복력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고무장갑, 고무줄. 맞죠? 그래서 힘줄하고 근육하고 그 다음에 뼈는 두드릴수록 단련이 되는데 인대하고 연골 부분, 관절의 연골 부분은 충격량이 가해질수록 또는 많이 쓸수록 단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주먹을 쥐고 쳤을 때 여기가 앞부분이 다 관절이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미세 관절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맞죠. 여기는 살하고 뼈가 있는 부분이 맞아요. 맞죠? 근데 요 위에는 지금 뭐예요? 관절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으로 쳤을 때 요 윗부분은 그래서 이게 스스로 인체가 관절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툼하게 굳은살이 박이는데 굳은살이 베어도 지속적으로 관절 부분에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이게 이제 우립식 표현으로 하면 골병이 든다는 거고 그분 얘기로는 조금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예, 소모도가 워낙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분은 되게 반대하셨어요. 이게 정권으로 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태권꾼들 중에 이렇게 요 손등으로 치는 데 있죠. 이게도 보면 이게 미세한 이게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에가 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냥 단일 통뼈가 아니에요. 이것처럼 미세한 그 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관절처럼 사실은 접힐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아니라면 죄송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부학적으로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치면은 사실은 여기도 태권에서 사실은 단련하는 게 있는데 저는 선호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미세뼈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위에가 이렇게 굳은살이 박히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쳐 줬던 선생님들은 그게 되게 아파하셨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칠하는 거는 안 배웠어요. 이걸로. 저도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이거는 어떤 효과냐면 그냥 잠시 여기를 철퍼덕해서 시야를 잃게 만드는 효과.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칠 바에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거리에서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추천도 안 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물론 여기도 단련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죠. 차 유리창 깨는 분도 있더만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분은 아직 젊잖아요. 그분은. 근데 한 60대 70대 됐을 때 근데 이제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내가 그 정도의 파괴력을 얻고 60대 70대 됐을 때는 이거를 사용 안 하고 다른 걸 사용한다면 그건 좋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맞고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전략상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정권과 같은 개념으로 골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정권과 마찬가지로 요 손등도요. 이게 미세뼈예요. 미세뼈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커요. 제대로 단련을 안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쿠도가나 가라데 이제 하시는 분들처럼 그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단련했을 때는 실제 맨손으로 정권이나 이런 걸 쳤을 때 리스크가 줄어들죠. 부상의 위험도가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잡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손 전문 의사 선생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그거예요. 다른 좋은 수단들이 많은데 굳이 이걸 통해서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저는 여기가 한번 으스러지고 나서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이게 뼈 사이가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뜰 정도로 으스러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뭐를 느꼈냐면 제가 그때 검도를 한창 할 때인데 제 검도 지도사범님하고
그 저희 선생님께서 딱 대본에 하는 말이 검객이 말이야 손 주먹질 하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때 실전 상황이었으면 지금 이제 현대라서 실전 상황은 없겠지만 실전 상황이라면 너는 죽은 거야 이래요. 검객이 검을 못 쓰는 상황이 온다는 건 그냥 죽은 상황이야 이래요. 물론 이제 거길 대비해서 이제 대동여학교 기술처럼 뭐 이렇게 엎어뜨려서 작업 꺾고 이런 것도 하겠죠. 저희 때도 너무 트레이닝 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검객은 검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으스러졌을 때는 이걸 아예 못 써요. 그냥 이게 전투불능 상황이 와요. 이 손을 아예 못 쓰니까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기술 전문가는 절대 주먹질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쿠도나 가라데에서는 체계적으로 단련하는 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을 측면에서 따졌을 때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과연 정권 단련을 얼마나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성분도 분명히 단련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남성만큼 그 정권을 단련을 했을 때 이제 그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투자 대비 효율성 따졌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여성분들을 많이 지도해 봤는데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성인 여성분들은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권 단련을 시켜본들 그게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권 단련이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맨손으로 이걸 가격했을 때는 부상도가 아주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추천 안 해요. 택견하고 칼리의 파난투칸에서는 제가 수련하는 쪽에서는 저는 추천 안 해요. 그래서 이 택티컬 분야에서 보면 그게 이제 그것도 의견이 갈리지만 군인이나 경찰분들 보면 이 보호장갑이 있어요. 정권을 보호하는 보호장갑이 있거든요. 그거를 끼고 있을 때는 쳐도 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그런 장갑을 안 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특히나 경찰 쪽은.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가면. 근데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손바닥이에요. 그게 손바닥에서 아까 요 부분 있죠. 도톰한 부분. 그 다음에 옆에 해머 스트라이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장저나 해머 스트라이크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플로우가 가는 그 루트가 무기술 루트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칼리의 가장 큰 장점을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틱, 나이프, 맨손이 하나의 기술 체계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스틱을 수련하고 나이프를 수련할 때마다 맨손 수련 효과가 같이 나타나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대비 측면에서는. 택견도 마찬가지예요. 택견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이나 경기권은 시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맨손 무술로 착각하시는데 택견은 맨손 무술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총이 등장하기 전에는 맨손 무술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택견도 당연히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쿠보탄이라고 하듯이 방망이 같은 거, 손방망이,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곤이라고 하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활개짓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활개짓의 플루들이 전부 다 쿠보탄 같은 경우에는 찍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치듯이 다 돼요. 활개짓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손짓이 다 돼요. 칼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맥락에서는. 그래서 제가 기본 기술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목덜미 잡고 15도라고 했죠. 여기라고 했죠. 여기 온푹 들어간 여기를 15도 각도에서 내리 찍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 도톰한 살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를 함몰 시켜요. 잡고 함몰 시켜요. 맞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15도 위로 잠깐 위로 올리면서 요 윗부분을 위로 올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싱의 잽처럼 원거리에서 빠르게 팍팍 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바닥은 그게 부족하지 않느냐. 손가락이 위로 갔을 때는 15도 위로 원투를 하면 돼요. 15도 위로. 15도 위로. 그 다음에 손가락이 옆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펼쳐도 돼요. 이렇게. 이걸 이제 파칼로 그러니까 역검으로 잡았을 때 잽이라고 나이프 잽핑이라고 나이프 잽. 이게 지금 원투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해머 스트라이크도 되고요. 해머 스트라이크도 되고 아니면 해머 스트라이크는 그래도 옆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해머 스트라이크는 옆으로 들어오죠. 옆으로 들어오지만 손바닥을 펼쳤을 때는 손가락이 옆방향을 가면 장저 부분으로
밀듯이 칠 수 있어요. 지금 라인이 거의 유사하죠. 맞아요? 예? 맞죠? 그래서 이거는 택견에도 있고 칼리에도 있어요. 칼리에 파란 투칸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 2 들어가거든요. 1, 2 손가락이 옆으로 갈 때는 옆으로, 이거는 완전히 뻗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가도 된다고요. 물체 수직으로 가도 돼요. 이거는 손목에 부담이 안 가요. 왜냐하면 살짝 옆궤도에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살짝 옆궤도에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위험성이 없어요. 정권처럼. 그래서 도톰한 살 부분으로 손가락이 옆으로 갔을 때 1, 2가 돼요. 1, 2. 그 다음에 손가락이 위로 간다면 이때는 수직으로 가지 말고 지면의 수직, 그 물체 수직으로 가지 말고 15도 위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1, 2. 이러면 아까 정권의 1, 2를 할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훨씬 더 안전해요. 훨씬 더. 그러면 대신에 여기가 도톰하니까 파괴력이 좀 충격량이 적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복싱에 글러브를 꼈을 때 그게 이제 손을 보호하는 효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호 장비를 끼면 인체에서 신호를 보내요. 인체에서 신호를 보내서 뇌에서 훨씬 더 내가 안전하게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파괴력을 더 주게 해요. 근데 맨손일 경우에는 손을 다친다라는 위험 신호를 뇌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맨손으로 쳤을 때는 파괴력을 글러브를 꼈을 때보다 충격량을 적게 주는 형태로 내가 몸에서 제어 장치를 걸어버려요. 뇌에서 본능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쿠도나 가라데가들은 맨손으로 치는 걸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어 장치가 아닌데, 일반 보통 분들은 그게 다 제어 장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꼈을 때 그 제어 장치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 손바닥 부분이 도톰하지만 그 제어 장치 부분 때문에, 예, 맨손 주먹으로 쳤을 때보다 보통 일반론적으로는 충격량이 작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파괴력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잽이 되잖아요. 잽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나이프로 졌을 때는 팥칼로 찌르는 연습도 되고, 그러니까 팥칼 연습하다 보면, 역검 연습하다 보면 이게 맨손 근접 격투술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얼마나 좋아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전신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부분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번 할 때 전체 자 모션을 해서 전신을 다 하는 걸 좋아해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할 거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 이게 제 취지예요. 그 다음에 해머 스트라이크는 요 손도끼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전체 다가 아닙니다. 요 윗부분은 또 약하잖아요. 손가락이. 그래서 요 밑에 도톰한 부분이 생겨요. 요렇게 튀어나와요. 요렇게 도톰한 부분이. 맞죠? 그 도톰한 부분으로 잡고 아까 얘기했던 턱 관절 있죠? 턱 관절. 여기 요 부분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빼버려요. 아니면 얼굴을 정면 쪽으로 향한 다음에 눈알을 터뜨려도 돼요. 눈알을 터뜨려도 되고, 아니면 요쪽 인중 쪽을 얼굴을, 그러니까 잡고 살짝 비틀면 정면으로 얼굴이 오게 돼요. 이 주먹에 정면으로 얼굴이 오게 되면 여기를 찍든지 코를 내려앉히든지 눈알을 터뜨릴 수 있다고요. 이게 장점이. 제가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했던 그 택견이, 지금 시합을 하는 택견 분들은 살상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옛날에 남방 쪽에서는 시합이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외구가 출몰하고 일반 서민들은 그 이방원의 사병협파 정책 때문에, 태종인가요? 이방원 사병협파 정책 때문에 문파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백성들이 서로를 지킬 수 있게끔 그 무술이 생활화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택견. 그래서 남방 쪽에서는 째비수, 그 다음에 북방 쪽에서는 날파름 이랬을 거예요. 날파름 하여튼 명칭이 다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덜미를 잡고요. 목덜미를 잡을 때 제가 지금 파트너가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겠는데, 귀를 잡으면 쉽게 돌릴 수 있어요. 고개를. 귀가 이게 쉽게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딱 목덜미 잡아챘을 때 여기를 잡아채는 게 아니라 목덜미를 안쪽으로 싹 들어가서 귀를 잡고 싹 돌리면 이게 쏙 돌아와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그리고 눈알을 터뜨리거나 코를 내려앉히거나 인중을 내려앉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무기술 같으면 역검으로 잡았을 때
플루 라인이에요, 이거. 그러면 내가 나이프나 한손검 또는 나이프 연습할 때 파카를 잡았을 때 이걸 연습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귀 잡고 싹 돌리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팔꿈치로 찍는 라인도 되죠. 그죠? 네. 좀 디테일한 건 제가 다음에 파트너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테켄은 제 가족들만 가르쳐 주고 나중에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보니까 칼리에 파란 뚜껑하고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 뭐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놀랬던 부분이 정권 단련 부분에서 코도너 가라데 하시는 분들이 정권 단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단련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비판하는 취지는 보니까 복싱이나 킥복싱 같은 경우에 글러브를 착용하니까 정권 단련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복싱이나 킥복싱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킥복싱 뭐 그러니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거의 안 했죠. 이제 복싱으로 치면 보세요. 밴딩 하는 게 손가락의 관절에 이렇게 비틀림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글러브를 끼죠. 그리고 어떤 물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충격량을 주죠. 자연스럽게 정권 단련이 돼요. 뭐 어디 부분요? 뼈하고 근육하고 힘줄 부분은 당연히 단련이 되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밴딩을 감고 글러브 끼고 계속 오히려 더 많이 쳐보는 게 샌드백은 너무 물컹물컹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근육이나 힘줄이나 인대 말고 근육이나 그 다음에 뼈의 골밀도를 단련하는 거는 약하더라도 일정하게 계속 충격량을 주는 게 더 핵심이에요. 그래서 줄넘기를 많이 하면 다리 쪽에 이 골밀도가 높아지니까 여성분들 줄넘기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약하더라도 일정하게 계속 충격량을 줘가지고 인체가 적응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요. 근데 이제 코도너 가라데 식의 정권 단련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싱이나 글러브를 끼고 하는 복싱이나 킥복싱이 정권 단련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복싱이나 킥복싱 하시는 분들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복싱 진짜 오래 하신 분 보면 진짜로 제 검도하던 분 중에 복서 출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어르신이었어요. 그분 주먹이 정말 단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뭔가 단련하셨나요? 이러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학창 시절에 복싱 있잖아요. 그거 끼고 그거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래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복싱에 밴디지를 감고 안전하게 글러브를 끼고 계속 샌드백이든 벽이든 계속 쳐가지고 내가 충격량을 계속 주면 자연스럽게 단련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그렇게든 아니든 간에 이제 칼리의 파란 뚜껑이나 테켄에 제가 하는 손기술들은 사실은 이러한 단점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장저, 손도끼, 손바닥, 해머 스트라이크, 팔꿈치를 활용하고 그리고 원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테켄에도 있고 칼레 파란 뚜껑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에서 주먹질보다는 보호 장비가 있을 때는 복싱이나 가라데 이쪽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파괴력에 있어서는 보호 장비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손을 펼쳤을 때보다 관절에 무리 없이. 그래서 보호 장비가 있을 때는 그쪽이 최고고, 근데 보호 장비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 정권 단련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할 자신이 없다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쪽도 훌륭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취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 장절을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치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쳐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관잔놀이나 그 다음에 턱 근육 사이 있죠. 이 턱을 빠뜨리는 부분, 여기 신경다발 쪽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눈의 옆 모서리 부분이 약해요. 이쪽 뼈가요. 그래서 이 장저 부분으로 요렇게 휘둘러 가지고 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공격 말고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플로우들이 이 장저가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들어올 수 있고 파워가 훨씬 더 많이 실릴 수 있어요. 이게 크게 휘둘러서 들어오니까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